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스트레스성 질환이 있다. 바로 화병이다.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 못하고 끙끙 앓다가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현상 등을 의미한다. 실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던 이 병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정신의학 용어로 만든 사람이 있다.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를 분석하며 세로토닌 전도사로 거듭난 이시영 박사다. 이시영 박사는 올해 90세를 맞았다. 그러나 30년은 젊게 사는 것 같다. 한 세기를 가까이 살아왔던 그가 장수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 박사는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다. 한국 전쟁 당시 그의 나이는 16세였다. 전쟁 중 그는 대구 비행장에서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일하며 돈을 벌었다. 하우스보이를 하느라 공부할 시간은 없었지만 대학에 갈 원서를 낼 시기가 됐다. 이 박사는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의사가 될 때까지 징병이 보류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경북대 의과대학에 진학한 후 이 박사는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예일대에 진학했다. 사람을 세뇌시키는 현상에 대해 분석한 립튼 교수의 연구에 끌렸기 때문이다. 이후 이 박사는 다소 생소한 사회정신의학을 공부했다. 사회정신의학은 개인의 정신적 병리가 아닌 사회정신병리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 박사는 사회정신의학과 더불어 뇌과학을 공부하며 의학 지식을 다진 후 귀국했다. 미국에서의 삶이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한국에 온 후 다소 불합리한 정치 환경이나 사회제도 등에 큰 충격을 받았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그가 빠진 것은 테니스였다. 테니스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그의 건강이 안 좋아졌다. 디스크 때문에 허리와 무릎이 망가진 것이다. 그는 당시 의사란 놈이 몸 관리 하나 못했다는 생각에 직업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한다. 이후 그가 빠진 것이 바로 자연의학이었다. 치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 이 박사는 현대 서양의학의 한계가 바로 치료에만 집중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기대 수명이 길어진 만큼 만성질환을 예방해 아프지 않으면서 장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강조하는 삶의 자세 중 하나는 바로 원시 생활이다. 채식 위주로 적게 먹으면서 부지런히 걷는 삶이다. 이 박사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자연에 가까워지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건강을 위해 조금 부지런할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 박사가 강조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은 뇌 신경 전달 물질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며 분노, 우울 등의 감정을 조절한다. 그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단점을 충동으로 보았다. 묻지마 범죄를 비롯한 각종 흉악 범죄나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얻게 된 원인이 바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발생한 폭력이라는 것이다. 절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호르몬이 바로 조절 능력을 가진 세로토닌이다. 이 박사는 세로토닌 활성화를 위해 식사 후 20분 정도의 산책, 사랑하는 사람과의 스킨십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요즘은 유병장수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장수를 이야기하신 건 아니시죠? 농담입니다. 장수는 누구나 꿈꾸는 이야기죠. 나이 많으신 어르신도 이제는 빨리 가야지. 얘기하시지만 이것이 모두 거짓말인 것도 다 아시죠? 그만큼 모두가 바라는 소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장수에 있어서 유전적인 요인은 배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장수 집안이라고 하는 집이 있죠. 저희 집도 장수하는 집에 속하는데요. 저희 할머니도 90이 넘으셔서 돌아가셨고요. 저희 아버지 90에 돌아가셨거든요. 개인적인 저의 바람은요. 저도 90까지 일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장수에 대한 연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거 다 하는 것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부분이 바로 식생활. 이 부분도 특정 집단의 식생활과 장수가 연관이 있다. 이 정도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수에 대한 많은 분야의 연구자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식생활을 연구하는 분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운동에 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효소 사용이 수명과 연관이 있다는 이론 때문입니다. 효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평생 만들어지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효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빨리 소비가 되어서 수명이 한다는 이론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효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식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드실수록 발효식품을 많이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발효식품 안에는요, 이미 효소가 풍부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효소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효소가 풍부한 효모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게 되면 위의 기력도 떨어지고 투하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발효식품이나 효모와 같은 식품이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정 지역의 특정한 식사가 장수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도 아주 많은 편인데요. 유독 오키나와 주민은 장수를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긴 곳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섬이기 때문에요. 이곳 주민들이 생선과 해산물을 주로 먹는 것으로 알려져서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해산물을 비롯하여서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식단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장수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100세의 건강의 꿈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노벨상을 받은 메치니코프가 이야기하는 장수의 호카서스 지방에서는 100세 노인들도 말을 탈 정도로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도 장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식사를 들여다보면 평소에 고기나 생선을 꾸준히 드신다거나 견과류와 같이 오래 씹을 수 있는 간식을 드신다거나 나물 위주의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 반찬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셔도요, 이를 손에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본인의 힘에 부치지 않을 정도의 노동을 끊임없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요. 건강을 위해서도 장수를 위해서도 자신의 자존감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을 많이 하시던 분이 일을 놓게 되면은요, 갑자기 확 늙기도 하고요. 때로는 없던 병이 확 생기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오늘 장수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장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려주. 장수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나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은 편인데요. 장수에 좋은 식품은 따로 없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먹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 장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고할 만한 내용은 있습니다. 첫째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저작작용입니다. 많이 씹어야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물이라든지 아니면 견과류와 같은 것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유산균을 드시는 것과 발효식품이라 이라든지 효소가 풍부한 식품을 드시는 것 정도로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수화하시는 분들은 싱겁게 드신다거나 육식하면 반명한다. 이런 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드실수록 육식을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분의 평균 수명이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고 장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지만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하게 될수록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적절하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고
무엇보다도 꾸준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짧은 시간에 많은 운동을 해가지고 혈당 수치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낮추고 체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쉬게 되면 운동을 하기 전보다 건강 상태는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채식 위주의 식사가 장수의 비결이다. 생선을 많이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이야기하시지만 고기를 먹는 게 어려워서 채식주의를 하는 그런 나라들의 평균 수명을 살펴보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생선을 주로 먹는 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일부 특정 지역에서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일 뿐인 거지. 무엇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특정 환경과 특정 민족 또는 체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렇게 몇 가지 한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2021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일본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2위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80.6세 여성의 경우는 86.6세로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남성이 74.2세 여성이 79.9세입니다. 약 6.5세 정도로 우리나라가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먹고 지금처럼 운동하지 않고 살아도요.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 이야기할 때 미국에 있는 논문이라든지 미국 박사들을 만들어낸 자료들을 이야기들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신다는 사실이죠. 외국 자료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참고만 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장수 비결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수명은 하늘이 정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무당도 자기 죽은 날은 모른다고 하고요. 유병장수가 아니라 무병장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다 보면 장수하게 되는 것이 아닐 때 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식을 하시고 효소가 풍부한 발효식품을 챙겨 드시고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식이섬유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를 꾸준히 골고루 드신다면 하실 것 같은데요. 참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모든 인류가 꿈꾸는 장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특정 식품이라든지 특정 운동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드리는 것들을 잘 생각하신다면 건강하게 장수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